이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자, 그럼 111조를 보세요. 상대방 있는이죠. 있는.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뭘 할 때? 도달할 때 이렇게 생긴다. 가로 여기다 써면 끝에다가 도달주의, 이렇게 도달주의요. 도달한 때 그랬죠? 이것을 도달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사망 후 도달하면 효력이 만다, 발생한다.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자, 지금부터 그 말을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요, 일단 뭐라냐? 편지를 이렇게 쓰죠. 편지를 이렇게 쓰고요, 편지를 붙이고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고요, 그러니까 편지를 읽죠. 이렇게 읽고. 그러면 편지를 쓰는 것을 우리가 한다. 이것을요, 편지는 어디다 쓰죠? 겉이 하얀 종이에다 쓰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표백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붙이는 것을요, 발송이죠. 발신주의라고 얘기하고요. 받는 거죠. 받는 것을 도달주의라고 얘기하고요. 읽죠. 읽는 것을요, 요지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지. 그러면 우리가 요지는요, 내용을 알았다는 것이고, 도달이죠. 도달은 이것은 상대방이 있을 때 원칙이고요. 발송은요, 이것은 예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은 상대방이 있을 때 이런 말이죠. 표백은요, 표백은 상대방이 없을 때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유언서다, 이렇게. 유언서를 쓸 때는 상대방이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유언서는 흰 종이 위에다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도달이고 예외가 발생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가 시험에 하나 나오냐면, 예외가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음 중에서 발신주의가 아닌 것은, 발신주의는 딱 6개밖에 없어요, 우리 민법에. 발신주의가 아닌 것은 그러면 뭘 묻는 거예요? 도달주의를 묻는 거죠. 그런데 뭐라 나오냐? 봐봐, 도달주의의 예외. 도달주의의 예외가 뭐다? 발신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발신주의가 아닌 것, 도달주의의 예외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와. 다른 국가고시 보면 다음 중에서 도달주의의 예외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뭘 묻는 것이다? 발신주의를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여러분요, 거기 강의노트 36페이지에 보면 중간 칸에요, 오른쪽을 한번 봐봐. 오른쪽. 도달주의 예외,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라 나왔다? 발신주의, 그렇게 돼 있죠? 자,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무조건 알아야 돼. 1번, 2번, 4번, 5번. 알겠죠? 기본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3번하고 6번은 아는 거예요. 됐나요? 자, 1번 보실까요? 제한 능력자가 된 후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을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무권 대리도 상대방이요, 본인한테 추인 여부를 체고했는데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하지 아니하면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우리 이제 또 격지자고 대화자가 있죠. 그럼 격지자는 뭐고 대화자는 뭐예요?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뭐예요? 대화자죠. 나하고 학원 사무실 데스크하고는 뭐예요? 격지자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자가 될 수 있고, 격지자가. 미국하고 지금 전화해. 미국하고 전화. 대화자죠. 대화자. 미국하고 전화하면, 그러니까 미국에 편지를 보내면요, 격지자죠. 알겠죠? 그래서 격지자는요, 청약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대화자는요, 청약 있고, 뭐가 있다? 승낙이 있잖아요. 여기는요, 승낙이 있죠. 이렇게요.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고요. 여기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 이 대화도 뭐다? 도달.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무조건이 있잖아요.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예요.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 그러면 청약이 도달인지 아닌지, 어떻게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만약에요, 청약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갑이 을에게 청약했다. 그 말을 썼다는 것은 도달했을 때만 쓰는 거예요. 편지가 상대방한테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 만나봐봐. 청약의 의사표시는 처리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청약의 의사표시는 처리할 수 없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처리할 수 없다. 우리 법정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처리를 못한단 말이. 해제의 의사표시는 처리할 수 없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처리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얘기했죠. 청약은 무슨 죄예요?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도달하면은 처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도달하기 전에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청약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얘기해주고 법조문에 써야 되는데 법조문은 청약의 의사표시는 처리할 수 없다고 돼 있고 해제의 의사표시는 처리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 그런데 해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있는 상대방이 있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거든. 그러니까 해제란 말을 썼다는 것은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달했으니까 뭐를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처리하지 못한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봐봐. 그래서 격지자 4번은 격지자가 중요해. 그 대화자 그러면 큰일 나. 그 다음에 그때요 승낙의 통지 승낙. 격지자 승낙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대화자 승낙 그러면 그건 도달주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5번에 사원총회 소집 통지죠. 사원총회 소집 통지할 때는 일주일 전까지 그 통지서가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해야 돼. 발송. 그 다음에 3번은요 채무 인수 승낙 여부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이에요. 확답. 그래서 채권자가 확답을 발송해야 돼. 알겠죠? 발송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연착된 승낙에서 보면은 지연의 통지라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요 채권법에 가서 설명하면 돼요. 알겠죠? 여기 봐봐. 대화자가는요 둘 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우리가 편지가 도달해야지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편지가 연착이 되거나 불착, 아예 하늘로 솟았다 이 말이죠. 연착 늦게 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편지는 도달해야 효력이 있으니까 보낸 사람이 불이익이에요? 받은 사람이 불이익이에요? 그것은 불이익은 누가 진다? 표의자가 지는 거예요. 표의자가. 왜 표의자가 진다? 편지가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 안 했다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요 옆에요 도달이란 말 봐봐. 도달 알죠? 이게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시험이 나면 도달주의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죠. 그럼 도달이란 건 뭐죠? 도달이란 것은 청약의 내용을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렇게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어 농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잘 봐. 내용을 지금 알았어요? 알기 전이에요? 알기 전이죠. 내용을 알아버리면 요지주의가 돼요. 요지주의. 그래서 알아버리면 그래서 알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알기 전. 그러니까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 알기 전이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우리가 개인집은요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으면 개인집에서 단독주택이죠. 그 다음에 또 뭐죠? 가족이라든가 가사도우미죠. 가사도우미가 받으면요 이건 다 도달로 봐요.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는 달라. 아파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요 보면은 그 중앙현관에 아파트 있는 게 있죠.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다 출입하잖아요. 아파트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보면은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앙현관에 엘리베이터 하나 있잖아요. 하나 또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그 현관에 보면은 그 우편함이 쫙 있는 데 있어 없어? 있죠. 거기에다가 편지를 꽂아놓은 거 있죠. 거기에다가 뭐 경비가요 편지를 꽂아놨어. 그것은 편지가 도달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상복합 있죠.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주상복합 같은 것은 상가 전문의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아파트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뭐죠? 엘리베이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이제 3층에 있다가 오르면 여기가 이제 경비실이 있어가지고요. 모든 사람은 이 경비실에다만 물건을 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경비들이요 그걸 받아가지고 가가호에 이렇게 전달한단 말이죠. 다른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서 판례가 뭐냐면 경비한테 등기 우편이 갔단 말이죠. 막혔단 말이죠. 그럼 그건 무조건 도달로 본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요 중앙 현관에 우편 한번 보면 막 나리비를 써놨잖아요. 은색으로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에다가 편지를 꽂아놨다. 그것은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받아야지 그것은 도달로 보는 거야. 편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반드시 내가 수령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 봐봐요. 거기 보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동그라미요.
박스 안에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동그라미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그래서 가족이나 가사 소미가 있어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줄거 수령할 필요 X. 거기를 줄거야 되고, 알 수 있는이니까 줄거 알 필요 없다. 알 필요 없다. 거기를 줄거. 알겠죠? 그래서 알 필요가 없죠. 수령할 필요가 없고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도달을 부정하죠. 신문 광고나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함에 넣어둔 경우 도달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보통 우편. 보통 우편에 간 경우는 우체국 가서 사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러니까 반드시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통지한 사람이 다시 해수했어요. 해수. 그 다음에 해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써요 거기요. 내용을 알 수 없다 써봐. 내용을 알 수 없다. 왜? 편지 다시 가져가 버렸으니까. 편지를 보내고 나서요 그 사람이요 상대방이요 가사 도우미가 편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해수해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편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달 인정은요 딱 두 가지예요. 등기나 내용 증명 줄거요. 우리가 등기나 내용 증명은요 우체부가 와서 뭐를 하죠? 사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로 본다? 도달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봐봐. 예외예요. 우리가 이러면 민법상의 주소지하고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가 달라요. 민법상의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 여러분들 지금 학원에 지금 매일 지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에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적어도 4시간 5시간은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곳이 여러분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집도 주소지지만 여기도 또 주소지가 돼요. 또 야간에 오후에요 알바하신 분들 있죠. 그럼 그 일터가 또 주소지가 될 수 있어. 왜? 거기서 생활하잖아요. 그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그것을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 있죠. 이 전입신고지는 30일 이상을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돼. 전입신고했다고 해서 그곳이 주소지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건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지 전입신고지지 우리 민법상의 주소지는 뭐가 되는 것이다?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이렇게 아시겠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이렇게.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절. 항상 이것은 뭐로 본다? 도달로 봐. 알겠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절했다 이 말이 나오면. 그래서 우리는요 도달 부정하고 도달 인정이 있는데 도달 인정은 뭐다? 내용 증명 등기 우편.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알겠죠? 이 세 가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입 신고만 되어 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통 우편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죠? 경비원이요 아파트 우편함에 그냥 다 꽂아놨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달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112조하고 113조를 보는데요. 자, 이제 여기까지 봤죠? 지금부터 111조, 112조, 113조로 봐. 자요. 지금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요 표의자예요. 갑하고 지금 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을이 지금 누구죠? 상대방이에요. 자, 갑이 지금 청약을 하죠. 청약을요 2월 1일 날 발송을 해요. 그래서 1억 원에 사라고 했죠. 그럼 지금 여기 청약 언제부터 청약이죠? 언제부터 청약이에요? 2월? 청약은 2월?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청약은 뭐 할 때 청약이다? 청약은 무조건 도달해야 돼.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발송이니까 2월 1일은 청약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언제부터 청약이다? 도달이야. 그럼 청약이 도달하죠? 도달하면 뭐 할 수 없어? 철회할 수 없잖아요. 철회할 수 없죠? 철회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철회를 못해요? 도달하고 나서요 이 사람이 갑일한테요 2월 10일간 즉 15일까지 승낙하라 그래서 15일까지. 그러면 2월 15일까지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청약의 구속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청약의 비철회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청약을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청약을 철회하려면 언제 철회해야 돼요? 오케이 도달 전까지요. 여기서 도달 전까지요.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도달하기 전까지 처리한다. 도달하면은 뭐하지 못하니까? 처리하지 못하니까. 아시겠죠? 도달하기 전까지만. 자, 그런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발송하고 나서 편지가 도달하기 전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을 땐 도달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였어. 2월 3일 날. 2월 3일 날 갑이 사망했어. 제한 능력자가 됐어. 사망했어. 제한 능력자가 됐어. 사망하기나 제한 능력자. 갑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편지는 효력이 있어 없어? 편지는요? 편지는 발송만 한 상태에서 죽었죠. 그럼 발송하고 죽든 말든 편지는 아직 도달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편지는 의사표시가 아직 아니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편지가 도달하죠. 그러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가 할지라도 의사표시하고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그 말은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면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무효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사망하고 난 다음에 도달하죠? 그럼 누가 책임지면 돼? 누가? 상속인. 제한 능력자는 누가?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가 사망 후 도달했다, 제한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도달했다, 의사표시의 효력은 발생한다. 그 말은 뭐라고 한다?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먼저 한번 보죠. 밑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먼저 왼쪽을 봐. 의사표시하죠? 발송하고 언제? 2월 1일, 2월 5일 도달이죠? 도달하면 청약이죠? 청약은 도달 후 철회 X 거기 줄 긋고, 도달 전 후하고 전하고 동그라미 하겠죠? 도달 전 철회 가능. 도달 전. 근데 언제 철회가 안 된다? 도달 후에는 뭐가 안 된다? 철회가 안 된다. 도달 전은 철회가 돼. 알겠죠? 도달 전은 철회할 수 있다. 도달 후에는요 철회를 못한다. 따라서 봐봐요. 거기 뭐라 나왔죠?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죠?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1조 재량이죠?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자, 그럼 을을 봐봐. 이제 여기 을한테 편지가요 2월 5일 날 을한테 도달해요. 을한테 도달했는데 이 도달할 때 을이 제한 능력자야. 도달할 때 제한 능력자요. 그럼 이것을 수령 무능력이에요. 수령 무능력자. 편지가 을한테 도달할 때 제한 능력자. 여러분 좀 봐봐요. 2월 1일 날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2월 5일 날 을한테 도달했잖아요. 을한테 도달할 때 제한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된 것을 의미한다. 제한 능력자. OX. 자, 편지를 받고 보내고 도달할 때 을이 제한 능력자이면 도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때 제한 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을 포함한다. OX. 제한 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을 포함한다. OX. 큰일나. 여러분요, 생각 한번 해봐요. 여기 2월 1일 날은 성년이 있던 사람이 2월 5일 날 미성년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누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피한정하고 피성년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한 능력자는 여기서 성년, 여기서 미성년자가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미성년자겠죠. 처음부터 미성년자이든지 무슨 말이겠죠? 처음에는 멀쩡했는데 피성년, 피한정이 돼야지 성년이 됐던 사람이 미성년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을이 미성년자였든지 고등학생, 알겠죠? 또는 이 을이요 편지를 갑이 보낼 때는 멀쩡했는데 편지를 받기 전에 맛이 갔든지 피한정, 피성년. 그런데 성년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자는 될 수 있어 없어? 그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 피한정, 피성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데 이때 미성년은 처음부터 뭐다? 미성년자였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처음부터. 자, 그 다음에요 그건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는 뭐다? 수령 무능력자다. 수령 무능력자. 그래서 갑은 을에게 도달했다고 주장 못하죠.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을 못하죠. 그 의사표시에서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 밑에 봐봐. 을의 법정대리인 거기 줄고 을의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경우 그러면 언제부터? 안 때부터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시험이 잘 나와.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경우,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경우 언제부터? 안 때부터 도달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이제 암기. 여기요. 편지를 발송하고 도달 전에 사망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고. 도달하면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편지가 상대방한테 도달할 때 이 의리여 처음부터 미성년자였거나 또는 처음에는 멀쩡했는데 피성년, 피한정후견이 되면은 그 제한능력자는 뭐라고 한다? 수령 무능력자다. 수령 무능력자한테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수령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다. 그러면 도달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이것은 여러분요, 이것은 똑같은 이 내용은 어디하고 똑같이 그대로 가냐, 그대로. 이걸 그대로. 여기서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오죠. 여기에서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로 나오냐? 채권법에 가면 계약의 성립 있죠. 청약과 승낙 계약의 성립. 거기하고 똑같이 연결이 돼. 그러니까 보통 거기에서 시험에 나오면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오고, 거기에서 시험이 안 나오면 여기서 시험에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가 우리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왜요? 만약에 청약과 승낙에서 보면 청약이 도달하면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그때 만약에 나오면은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안 나오니까 이것이 그대로 같이 간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113조에요.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다?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공시송달의 양식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1억을요. 근데 지금 9년째가 됐어요. 9년째 됐는데 을한테 돈을 갚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는 그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소송을 지게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멸시효로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이랬을 때 뭘 한다?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과실 없이예요. 내가 잘못 없이 상대방의 주소지하고 상대방의 거주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저기 다 친구한테 달고 다 알아봤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 공시송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공시송달을 꼭 법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관청에서도 공시송달을 많이 해요. 요즘은 이제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요즘 이제 조심해야 돼. 여러분요, 여러분들의 그 묘가 있잖아요. 조상의 묘가 남의 집 땅에 있는 거 있잖아요. 산에. 아마요, 그 무용고 분묘를 해가지고요, 공시송달을 해가지고요,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없으면 바로 그냥 없애버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때 무용고 분묘 같은 것도 공시송달 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니 공고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누구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걸 사진 찍어고 어디다가 공시송달을 해버리냐, 공고를 하느냐. 알겠죠? 그럼 동사무소 있죠. 면사무소 게시판에다가 그냥 해놔요. 누가 면사무소 게시판 쳐다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도 많이 이용한다 이 말이죠. 공시송달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없이 그래서 요즘 보면은 무용고 분모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이런 것도 블로그 보면 나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나무 같은 거 가지 꺾어가지고, 오래된 나무 있죠. 풀 같은 거 옆에다 심어가지고 풀도 좀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거기다가 또 이렇게 쓰러지게 이렇게 해놓고, 그럼 그 말은 사진을 찍으면 되죠. 묘를 관리한 흔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래됐다. 이런 것을. 그 다음에 묘를 약간 살짝 파가지고, 알겠죠? 마를 때가 기다렸다가 햇빛이 쨍쨍 나는 때 아침에 가서 좀 파놓고 점심 때 가가지고 마르면 또 사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지금 묘가 이 정도로 방치됐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해가지고 무용고 분묘가 처리해버린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내가요, 그 분묘를요, 무용고 분묘라고 해서 무조건 없애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또 무용고 분묘만 또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버릇 가-2-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무용고 분묘를 해놓고, 또 거기를 또 행정관청에서 또 이렇게 또 사진 찍어가지고 손수도 또 해놓으니까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놈이 진짜인지 아닌지 뭐 알 수가 없죠. 그거는요. 왜냐하면 그것을 뭘 해보냐면 그 화장시켜가지고 그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DNA 검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또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공시송달을 잘 이용하는데, 봐봐요. 공시송달은요, 키워드가 뭐다?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나 주소를 알지 못할 때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서 송달할 수 있다. 송달은 옛날은 법원 게시판에 있는데요, 지금 간보나
일간 신문이나 전자통신 매체가 뭐죠? 인터넷이죠. 이런 데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첫 공수성단은 2주일이에요. 이러면 2주일하고 15일하고 완전 다르죠. 2주일하고 15일 아니에요. 15일 아니라고 2주일이라고. 다른 법원의 경우 시에 15일로 나왔어. 한 번 틀린 걸로. 2주일이에요. 외국에서 하는 공수성단은 몇 개월이다? 2개월이에요. 2개월. 알죠? 그냥 기간은 단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봐봐요. 첫 공수성단은 2주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한테 두 번째 공수성단을 해. 그럼 똑같은 사람한테 두 번째 공수성단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도 그 사람이 어디서 사는지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공수성단을 할 때는요, 그냥 그 다음날 공수성단은 뭐죠? 도달한 걸 봐버려요. 그 다음날. 알겠죠? 첫 번째 공수성단은 똑같은 사람한테, 동일한 사람한테 첫 번째 공수성단은 2주간이에요. 동일한 사람한테 또 다른 일로 또 두 번째 공수성단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도달한 걸 봐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 어디가 있는지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 뒤에 공수성단을 실시한 다음날부터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외국에서 한 공수성단 몇 개월? 2개월. 2개월 동그라미하고 단축 X라고 써. 단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여러분요 거기서 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대리인데요. 여러분요 대리는요 다음 시간에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여기 대리를 하면 좋은데요. 대리는 그냥 다음 시간에 하고요. 여러분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지금 오늘 원래 법정으로 좀 할까 그랬는데 지금 진도가 너무 안 나가가지고요. 진도가 우리가 103조부터 하거든요. 여기까지 가면 113조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의하면 30분 지나면 끝나버리거든요. 앞에는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법조문은 민법 766조까지요. 1조부터 766조까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 시험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766개 중에서 우리 거는 몇 개 안 돼요. 안 되는데 정리는 돼 있으니까 그걸 하든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에 여러분요 앞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을 때 그 지금 계속 전체를 듣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앞에까지 다음 주까지 하는 것 중에서 그 잠깐 짧게요. 짧게 요약을 해서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책을 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조문이 있죠. 조문을 가지고 강의를요 다음 주까지 하면 얼추요 내일까지 끝나기 때문에요. 법조문을 정리하는 데요 딱 맞을 것 같긴 해요. 한 시간이나 2시간이요. 그래서 법조문을요 정리를 다시 할까 생각 중이에요. 무슨 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